다우 지수는 지난주 역대급 하락을 멈추고 5일째 천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오늘 거의 변동성이 없는 장세를 보이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여전히 주간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으며 시장은 조용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2024년 초부터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중간중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말을 마무리하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 오늘도 그 수준을 유지하며 1월 초까지 조용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걱정보다는 보유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난 틈을 타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과 유동성을 유지하려는 알고리즘 중심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비중 S&P 500 ETF, RSP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3주간 초대형주들이 상승한 데 이어 이제는 두 번째 티어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여전히 2만 포인트를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강세 덕분에 중요한 포인트를 지켜냈으며 현재 나스닥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중소형주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월까지는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뚜렷한 움직임보다는 관망하며 시장 흐름을 지켜볼 시점으로 보이며 1월쯤 급격한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심리는 여전히 지난주 급격한 하락의 여파로 인해 6일째 공포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을 이끄는 지수인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공포 트레이딩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공포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급락 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면 대형주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중소형주는 조정을 겪고 있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이며 주식 비중을 60에서 80%로 유지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에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이루어진 뒤 1월쯤 중소형주를 담아갈 시점에 주식 비중을 100%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들은 여전히 뚜렷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는 횡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내년이 되면 헤지펀드들이 돌아오고 더 많은 경제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가 나타나면서 장기채 금리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매도 시그널을 보였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급등과 급락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거의 3에서 4%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상승 모멘텀만 이어가는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횡보하거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추세 추종 전략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빈후드는 화요일에 금융주들과 함께 돌파를 기록했고 오늘도 상승하며 그 돌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매우 작아 시장 신호를 완전히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파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적합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빅테크와 친구들은 오늘 약간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화요일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점에서 머물고 있고 하락폭도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 1% 가까이 하락하며 상승세를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 화요일에 7% 넘게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한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여전히 좋은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글은 현재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특히 큰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과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매수 기회로 삼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애플은 오랜만에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매수 시그널마다 매수를 진행했다면 현재 좋은 수익률을 얻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배열을 이루며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뚜렷한 변동 패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단순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빅테크 중 약간 아쉬운 흐름을 보이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 큰 상승 이후 지난주 하락장에서 빅테크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을 먼저 주도하는 주식은 리더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탄탄한 펀더멘털과 저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배당 성장주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섹터들 11개를 함께 살펴보면 역시나 모든 섹터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4개 섹터만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비재, 기술주 위주로의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현금이 더 나오신다면 그때 금융주에 약간 투자를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산업 ETF는 소프트웨어 ETF, IGV와 반도체 ETF, SMH입니다. 먼저 IGV는 지난주부터 계속 별다른 패턴은 없어 보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주부터 실적이 좋지 않은데 대선 이후에 급상승했던 주식들에게서 수익 실현이 일어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수익 실현을 가지고 리더 소프트웨어 주식에 계속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IGV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리더 주식인 팔란티어는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지난주 큰 상승을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난주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시점이 단기 트레이딩의 매수 타이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배열 이후 매수한 분들은 계속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7월부터 이어졌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 실현과 재매수가 반복되며 헤지펀드들의 매도세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현재 횡보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리더 주식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더 반도체 주식으로 불리는 4개의 주식은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근 가장 훌륭한 반도체 리더인 아스테라 랩스는 올해 최고의 IPO 주식 중 하나로 손꼽히며 현재까지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에 정배열에서 매수하셨다면 현재 300% 이상의 수익을 얻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도 1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하며 매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시 매수한 분들은 큰 수익을 얻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입하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이며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 후 돌파했을 때 과연 넷플릭스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줄지 지켜보자는 관점을 공유드렸는데요. 현재 실적 발표 후 약간의 하락을 거친 뒤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10월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의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신다면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후 패턴을 참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비교적 조용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주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이 적은 만큼 시장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AGX와 레모네이드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급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포 매매는 오늘로 6번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20일에 매수했던 $79의 매수분을 약 12%의 수익으로 매도하였습니다. 특정 매수분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을 경우와의 차이를 기록하며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균 단가는 큰 차이가 없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원칙을 지키며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수익이 나셨고 너무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현재 매수를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불안해하면서까지 주식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까요. 현재 나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포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의심되거나 상승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미 수익을 실현한 상태에서 잠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남을 따라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수익을 내고 있지만 불안감을 느낀다면 매수를 멈추고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3일째 시장의 결론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2월 말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예상되는 변동성과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은 과도한 매수와 매도를 삼가고
여유롭게 시장을 관찰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리더 주식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장에서 헤지펀드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주식 투자를 즐기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